대한민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았던 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님, 박정희 대통령, 잊을 수 없는 두 분, 잊어서는 안 될 두 분을 필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광야에서 모든 율법과 모든 규약과 모든 것을 배워 훈련받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피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건국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건국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정부 수립일이며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시던 분이 부르신 애국가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봅니다. 낯선 애국가를 열창하신 오늘이 있게 하신 분들을 기억합시다. 이 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슬픈 일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밟고 무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태극기를 밟고 모독한 자, 그리고 모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가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답니다. 태극기를 밟고 어떤 이는 불로 태우기도 하고 될 법이나 합니까?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곧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말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내 부모님이 아니라고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든 사실이 없어지게 될 것인가 말입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을 말을 한다면 불효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효자식,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아니하는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불효자라고, 불효자 말이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후레자식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향하여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짐승도 부모를 따르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못난 행동을 하는 자를 정신병자라고 치부할 수 없고 호래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적절치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식이 지 부모를 모른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 있습니다. 3.1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 박사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를 부정하고 있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건국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가 살아있는 한 세대는 순간이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 오늘 내가 밤새워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뤄놓은 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경제 수반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뒷바라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출발점은 박정희 대통령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시작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조선업이 번창하고 힘이 섰던 것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봅시다. 영국의 차관을 얻으려고 갔지만 얻지 못하는 위기에 한국 화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본과 맞싸울 때 사용한 배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루어진 일화는 너무나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화폐 말입니다. 500원짜리 화폐 뒤에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의 차관 성공한 것은 이 거북선 500원짜리 지폐로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따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자, 1960년대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시장 점유율 1%도 못 미치는 시절이었습니다. 자금이 딸리니까 이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현대는 당시 영국 최고의 은행 바클레이 은행과 약 910억 원의 차관 도입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 조선 능력과 기술 수준이 좀 부족하다고 좀 거절을 당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1971년 수소문 끝에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컨설턴트 회장을 찾아가는데 역시나 반응이 냉정한 거예요. 니네가 이런 배 만들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정주영 회장은 재빨리 지갑에서 거북선 그림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선이요.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어.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요. 다시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분출될 것이요. 이 정주영 회장의 기재로 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폐가
일화수 500원권입니다. 아, 거북선이 그려져 있죠? 네. 자, 이 일화를 보면 화폐가 한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의 그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광구와 간호사 사건으로 한국 경부선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물류 교류가 확대하면서 이루게 된 경제 발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을 봅니다. 그날 박정희와 리브케의 대화를 보면서 어떻게 박 대통령이 일을 했던가 말입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던 박정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독 대통령 리브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두 대통령이 탄 리무진은 서독 수도인 본을 떠나 라인 강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강가에 늘어선 아름다운 집들과 풍요롭게 사는 독일 국민들을 보고 있자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브케는 양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줬습니다. 사실 이 실크 손수건은 리브케의 부인이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준 것으로 정작 리브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손수건이었죠. 이 광경을 앞자리에서 보고 있던 통역을 맡은 백영훈 박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카카, 두 분을 앞에서 이렇게 뵈니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참에 아예 저희 박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리브케가 껄껄 웃으며 좋지. 그럼 이제부터 내 아들 하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우리나라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탄광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케는 경호원들에게 즉시 차를 돌려 북쪽 뒤스부르트의 탄광으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탄광에 도착하자 탄광소장은 소스아치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박정희는 소장에게 물었죠. 소장, 이 탄광의 광부들 중에서 나처럼 체구가 작은 광부도 있습니까? 소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내게 맞는 작업복 하나 갖다 주시겠소. 두 사람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리프트를 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가 막장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하고 무더운 막장 속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새까만 분진과 요란한 차감기와 드릴소음으로 정말 생지옥 같은 곳이었죠. 두 사람을 따라 내려온 탄광소장이 작업을 멈추라고 소리치자 광부들이 의아한 듯 작업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고국에서 날아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죠. 광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리브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함부른 탄광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에드하르트 총리는 급히 헬기를 타고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분진으로 뒤덮여 시커멓게 얼룩진 얼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서 있는 두 대통령이 있었죠. 에드하르트가 리브케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브케가 대답했습니다. 저 밑에서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 박정희는 이제부터 내 양아들이니 그래 알게나. 자초지종을 들은 에드하르트 총리는 박정희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감묘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의원들은 삭감했던 한국에 대한 차관을 원한대로 지급하는 걸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그 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내 앞을 보는 눈보다 먼 미래를 보는 눈이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던 경부고속도로 공사장 현장에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는 현장에서 더러 눕기까지 하면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경부선 고속도로를 방해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서 제일 많이 다닌 분들이 이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가 들어누웠기에 망정이지 서 있었으면 와우 아파트다.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 신민당 김대중 후보.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도 건설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고속도로가 뭔지도 모르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과 교수, 학자들은 재정 파탄이 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자들만을 위한 길이다.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지름길이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은 당시 대표적인 반대 발언을 모아본 것이다. 심각한 주택난 하나도 제대로 해소시킬 능력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 재정 형편에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사업을 그나마도 4년 만에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동아일보 1967년 11월 21일.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경제 실정에 비추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남북 간보다는 오히려 동서간을 뚫는 일이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진호 신민은 바와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고 그립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시발점은 박정희 대통령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먼 미래를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분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는 인천 상륙작전, 그 성공이 메가더 장군과 그 뒷배경에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과 미국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유엔군이 참전하여 젊은 청춘을 이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 한국 전쟁터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었고 참전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1개국이 6.25 동란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화국, 룩셈부르크,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참전했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된 현실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냥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누구 덕분이었던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의 미래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뜨기 바랍니다. 안보는 미국이 하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미 데모를 하면서 나이키 신발을 신고 반미 데모를 하는 자들이요. 반미는 아버지가 하고 자녀는 친미인가? 미국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미국 와가지고도 역시 반미 운동을 하고 미국의 정책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공부하는 자들이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친중하면 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친하게 여기면 미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친미하면 한미일 손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친미하십시오. 친미하면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들 이 사실을 아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어찌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